둘,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지난주는 엄청 추웠습니다. 며칠 사이에 또 이렇게 확 바뀌기도 하고요. 오늘도 그래도 쌀쌀하긴 하죠. 자, 오늘은 이제 책 29쪽부터 볼 차례죠. 그 29쪽부터 볼 차례인데, 그 앞에 내용, 지난주에 보신 내용 확인하고 가도록 하시죠. 제 앞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6쪽이 있죠. 6쪽에 1장 총칙이 있습니다. 먼저요. 부동산 공법이 뭐냐? 국회에서 이제 법을 정한 거죠.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 공무원에서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합니다. 행정청에서 법에 정해진 것들이 있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뭔가를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일단 땅 손댈 수 없죠. 건물 지을 수 없죠. 집 30채 이상 지을 수 없고요. 논밭 손댈 수 없습니다. 다 금지되어 있고, 뭐 받아야 할 수 있고요. 허가 받아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 관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앞으로 뭔가 하겠다, 무슨 계획을 세울 때 그 기준과 절차들을 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절차, 특히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가 가장 기본 모델이 되고, 그 이제 곧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요. 보시면 6쪽에 1절 최종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대한민국 땅 둘로 잘 나눠서 쓰자고요. 국토, 대한민국 땅, 보전 땅, 개발 땅 나눠서 잘 쓰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필요한데, 이것을 개인들에게 맡기면 다 돈 되는 개발 쪽으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행정청에서 앞으로 우리 시에 어디는 어떻게 개발하겠다, 어디는 어떻게 보존하겠다, 행정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개발과 보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국토계획법 앞부분에서는 다 이 이제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중심이 됩니다. 다음에요. 2절 용어 정의에 둘째 줄에 도시군 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 군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 계획, 첫째 줄 끝에요. 기본적인, 장기적인 종합계획. 그 다음에 그 아랫줄 도시군 관리계획. 동그라미 1번부터 6번,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동그라미 2번 용도구역, 동그라미 3번 기반설, 동그라미 4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동그라미 동그라미 4번을 넘어갔군요. 4번 개발사업 정비사업, 동그라미 5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동그라미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이 있습니다. 옆쪽 7쪽에 밑에서 두 번째 기반시설,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적시설 53가지를 얘기하죠. 관청형,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에 특별시, 광역시, 세종과 도가 있고 제주도가 있죠. 기초에 시, 군, 구가 있는데, 국토계획법에서 구청장은 뭐고요? 쓰레기나 잘 치우면 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국민 생활 권역이 어디로 이루어져 있냐고요? 특광시군 단위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 160개 가까이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는 물론 이제 세종과 제주 포함되고요.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시, 광역시, 시까지를 도시, 여기는 군이니까 군이라고 해서 도시군이라고 합니다.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도시군에서는 계획을 세우라고요. 계획의 핵심이 뭐예요? 개발과 보존에 대한 계획이겠죠. 도시군에서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에 20년짜리 큰 그림 뭐도 있고요.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 지난주에 한번 쭉 봤었죠. 그래서요. 원칙대로 가면 161권이 쌓여져 있어야 된다고요. 300쪽, 800쪽 되는 책 161권이 쌓여 있어야 되고, 각각 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장기적인, 종합계획. 그래서 결국은, 20년짜리 꿈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요. 각각 시군 관리 들어가야죠. 도시군, 각각 도시군에 대해서 관리 들어가야 됩니다. 관리하는데 이것저것 관리할 게 많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얘네들은 신경 써서 잘 관리해야 된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얘네들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뭐, 그러니까 이제 아직 안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특히 기반시설, 우리 생활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도로 만든다 결정되면 그 땅에다가 건물 지을 수 없습니다. 재산권에 영향 미치고 우리 생활에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하고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곧 보실 내용으로 그 절차의 기본 모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조사, 그러니까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 그 보통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절차에, 그러니까 그 절차 어떤 절차를 거친지 세부적인 절차는 그냥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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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번 들으니까 그건 전혀 외울 필요는 없다고요. 아무튼 어떤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한국 와서,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음식 먹다가 처음에 김치, 아이고 빨갛게 보여요, 매워 보여요. 뭐 처음에는 또 맵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좀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그 뭐 김치 맛있게 먹죠. 그러니까 김치를 담글 때 절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차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아무튼 배추 좋은 거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뭐 그 고춧가루도 좋은 거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무채도 썰고, 아무튼 뭐 밤도 깎아서 넣는 사람도 있잖아요. 굴도 넣고 해서 속 잘 버무려서, 그러니까 배추에다가 잘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아이고 안 절였네요. 그래서 이제 그 양념 바른 걸 그대로 통째로 소금물에다 넣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쫓겨나죠. 혼나죠. 그러니까 절차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절차가 있습니다. 학원에 지금 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건물 1층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원 문을 열고 강의실에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탔나요? 아니잖아요. 1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와서, 그러니까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죠. 그냥 그 정도의 절차라고요. 뭐 어떤 그 절차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으면 됐지 그 소금물에 언제 절이는지 그걸 잘 모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떤 절차를 거쳤고 김치를 먹는 겁니다. 어디에 도로 만든다, 어떤 절차를 거쳤고, 그러니까 만들고 있다고요. 이 절차는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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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건 들으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 모델이니까 뭐 자주 나오니까 외울 필요 없고, 근데 그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요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아무튼 그건 이제 곧 보시겠죠.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요. 그러니까 다음 한 장, 그러니까 두 장, 그러니까 넘어오시면, 그러니까 책 11쪽에 5절 국토의 용도 구분과 관리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11쪽 5절 네모 1번, 그러니까 표가 3칸, 두 번째 칸, 그러니까 4가지 용도지역, 앞글자 4개 뭐가 있고요. 도관농자 표가 3칸이요. 3칸 중에 두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좀 아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도관농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개발땅, 보전땅 두 가지 하기로는 뻘쭘하니까, 그러니까 개발땅을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그다음에 중간땅, 관리지역, 그다음에 보전땅을 그러니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누고 있죠. 도관농자. 그러니까 전국 어디다 판을 찍어도 용도지역은 정해져 있죠. 전국 어디다 판을 찍어도 도관농자 넷 중에 하나이지 중복할 수 없습니다. 자, 보셨고 두 장 넘어와서, 그러니까 15쪽에 그러니까 2장,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에서, 그러니까 1절 뭐 광역도시계획 둘 이상 묶어서 계획 세울 필요가 있을 때 광역을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였죠. 뭐 됐습니다. 그거는 뭐 예외적인 거니까 나중에 보시고, 한 장, 두 장, 그러니까 세 장, 네 장 넘어오시면, 그러니까 23쪽에 그러니까 제2절,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20년짜리 큰 그림, 앞으로 우리 시, 군 20년 뒤에 어떤 시, 군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됐습니다. 한 장, 두 장, 그러니까 세 장 넘어오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29쪽, 그러니까 3절,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특광시군 관리 들어가야죠. 몸매 관리, 피부 관리, 아파트 관리 하듯이 도시군, 그러니까 시군도 관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모 1번 의와 성격, 양과 1번 의는 이제 지난 앞에 보셨던 거죠. 뭐 그래도 또 표시하시자고요. 양과 1번 의, 그 세 줄은 소용없고, 그러니까 박스에 있는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 표시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표시요.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게,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원공구역, 시가와조정구역, 그러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게, 그 구역 네 가지는 뭐라고요? 용도구역 쓰시고요. 용도구역. 따라서 동그라미 2번은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 되겠죠. 동그라미 3번 기반시설 표시요.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동그라미 4번 도지사 빼고요. 개발사업 표시요. 개발사업 정비사업 표시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동그라미 5번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표시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동그라미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표시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거기에 대한 계획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양괄 2번 법적 성격, 반괄 1번 구속적 계획. 그냥 셋째 줄인데요. 첫 두 줄은 그냥 넘어가죠. 읽고 넘어가죠. 도중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며 그로 인해서 일정한 국민에게 행위제한 뒤에 직접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중관리계획은 계획을 수립한 행정청은 물론 국민에게도 직접 효력이 미치는 표시요. 국민에게도 직접 효력이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따라서 그 반괄호 1번 구속적 계획 옆에다 크게 재산권 동그라미 쓰시고요. 재산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직 세부적인 내용 용용용 입지기계정 세부적인 내용은 안 봤습니다만 용도지역 도관농자 정하는 거죠. 농림지역 정했습니다. 거기다 연탄공장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을 수 없겠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도로 만들 땅 건물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는 거죠.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건물 못 짓는다.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양괄 2번은 나중에 반괄 2번 나중에 보시면 되고, 네모 2번, 도시군관리계획 2반이 있습니다. 2반 계획을 세운다고요. 먼저 양괄 1번 2반권자가 있고, 누가 계획을 세우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관청이요. 국토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누가 무슨 동장 찍냐 40문제 중에 한 문제라고요. 관청 싸그리 지우셔도 한 문제밖에 안 틀린다고요. 그래서 관청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도가 무슨 제도냐,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 이게 통과가 되면 결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그게 중요한 거지. 관청은 우리 시험에서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관청에 대해서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이 누구한테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되고 어떤 계획은 누가 계획을 세우고 누가 결정하고 하는 것이 문장에 빠지지는 않지만 우리 시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그냥 표시는 하겠습니다. 근데 전혀 보실 필요는 없고 보시죠. 양괄 1번 2반권자 표시하고 설명드리죠. 반괄 1번 원칙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특 넘어가시고 시장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표시요. 입안하여야 한다. 지금 책 30쪽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반괄 2번 예외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 표시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세 줄 안 읽어도 되고요. 박스의 기억번 국가계획 표시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동그라미 니은번 둘 이상의 시도 표시요. 둘 이상의 시도 그 시도에다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작게 숫자 17 쓰시고요. 대한민국 땅 몇 개가 있다고 시도 몇 개가 있다고요? 17개가 있죠. 세종시와 같은 급이 몇 개요? 17개요. 충청남도와 같은 급으로 17개가 있다고요.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 표시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경우 동그라미 디귿 X 하시고 거기에 기역, 니은, 국가계획 둘 이상 시도, 기역과 니은 묶으시고 동그라미 기역과 동그라미 니은요. 예, 아시죠? 어디가요? 예. 그 앞에다 6글자예요. 경부고속도로 쓰시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어느 시 계획인가요? 아니죠. 국가 차원의 계획이죠. 경부고속도로 충청남도에만 걸쳐 있나요? 아니죠. 둘 이상의 시도. 이제 공법에서 둘 이상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 광역에서도 나왔었지만 둘 이상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둘, 셋 좀 통 크신 분 넷 떠올리지만 둘 이상의 만개도 둘 이상에 들어가는 거죠.
만 개도 둘 이상 들어가는 겁니다. 15개도 둘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에서 15개 시도 해집고 다니는 도로, 그런 곳으로 뭐가 있어요? 경부고속도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는 당연히 누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어요? 국토부 장관이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도지사 표시요. 도지사. 그러니까 세 줄 안 읽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역 둘 이상의 시군 표시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 표시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좀, 그러니까 이따 읽으면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기역 앞에다가 그러니까 충남 10개 시군 쓰시고요. 그러니까 충남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도로는 누가 계획을 세우는 게 나을까요? 당진 시장이요? 그러니까 충남 도지사요? 지금 동그라미 2번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기역의 동그라미 2번 도지사 안에 지금 동그라미 기역이 들어가 있는 거죠. 둘 이상의 시군이라고요. 충남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도로는 누가 계획을 세우는 게 낫겠어요? 도지사가 계획을 세우는 게 낫겠죠. 됐습니다. 그 아래 동그라미 니은 X 하시고요. 다시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네모 2번, 그러니까 양괄호 1번, 그러니까 2번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권자에다가 다음을 쓰시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인데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정형,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그러니까 도지사,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있는데, 그래서 7글자 쓰시고요. 대한민국 주소 다 썼죠. 여기에 세종과 제주가 있긴 한데요. 세종과 제주는 안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세종시 무슨 동 몇 번지. 그러니까 근데 세종은 여기 시군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를 떠올려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충남 공주시.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나은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빠진 곳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청장은 뭐고요? 쓰레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세요. 이제 노란색은 쓰셨고, 뭐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누가 원칙이라고요?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원칙.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충남, 그러니까 공주시, 그러니까 무슨 동 몇 번째, 그러니까 공주시 시민문화센터 3를 만듭니다. 시민문화센터 3를 만들 때 문화센터가 2개가 있는데 2개 다 사람들이 밀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문화센터 3를 만듭니다. 그러면 문화센터 3를 만들면 그 대한민국 충남 공주시에 들어가는 그 문화센터에는, 그러니까 이 문화센터를 만들 때에는 강원도 사람들, 경상북도 사람들 오는 걸 생각하고 만드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충남의 당진 사람들, 금산 사람들 오는 거 생각하고 만드는가요? 아니죠. 누굴 위해서요? 공주시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생활권익이 4글자 어디라고요? 4글자요. 특광시군 3글자 뭐고요? 도시군. 지금 이 계획이 뭐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따라서 누가 계획 세워요? 4글자 특광시군이 계획 세운다고요. 특광시군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는 누가 계획을 세워야 될 거고요? 국토부 장관이요. 그러니까 충남의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도로는 누가 계획을 세워야 될 거고요? 도지사요. 됐죠? 그냥 우리 주소 중에서 누구는 쓰레기,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청장 쓰레기, 그러니까 특광시군 됐습니다. 한쪽 다 끝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그냥 10번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수업, 강의, 5번 들으시겠죠. 그러니까 뭐 1, 2월, 3, 4월, 5, 6월, 7, 8월, 9월 5번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동영상, 그러니까 10번 들으셔야 좀 편하시고 공법 편하시고 20번 들으시면 아무 걱정 없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 들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뭐 더 설명드릴 건 많지 않다고요. 그냥 그것을 이게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 드렸던 말씀을 한 20번 들으시면 뭐 전혀 뭐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자, 보시죠.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31쪽에 양괄 2번 입안의 범위.
그러니까 양구하로 2번. 그러니까 X 하시고 양구하로 2번 갖고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그러니까 방과로 1, 2, 3이 있고 그 아래 양구하로 2번 입안 기준이 있는데 뭐 번호 순서가 잘못된 거야. 큰 문제가 없겠죠. 뭐 양구하로 3번일 테고.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입안 기준에 대해서 볼 내용들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고. 다음 쪽 방과로 2, 3, 4까지 5까지 놔주시고. 그러니까 다음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표시할 거 몇 개 안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걸 쓰고 가시죠. 그러니까 다시 앞쪽 가세요. 그러니까 페이지 31쪽에 양괄호 2번, 2반의 범위, 그러니까 2반의 범위에다가 그러니까 2-1, 양괄호 2-1 쓰시고, 저 양괄호 2번, 그러니까 2반 기준에다가 그러니까 양괄호 2-2 쓰시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편하겠죠. 31쪽에 제일 위에 양괄호 2번에 그러니까 양괄호 2번이 지금 그러니까 오타로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2-1. 그다음에 아래 양괄호 2반 기준은 2-2.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주고받을 때 그러니까 편하겠다고요. 다음 넘어가세요. 33쪽에 양괄호 3번. 도시군관리계획 2반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정식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한 장 넘어와서 보시죠. 한 장 넘어와서 양괄호 4번 2반의 절차가 있습니다. 쪽은 빨리 찾으셔야 돼요. 쪽은 가장 먼저 찾으셔야죠. 쪽 글자가 작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뭐 그렇게 굵진 않지만 35쪽이요. 35쪽에 양괄호 4번 2반의 절차. 검은 바탕이 있고 그 중에 또 검은 바탕이 있죠. 기초조사 표시요. 기초조사.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 표시요. 주민의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표시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고 한 장, 두 장, 세 장 넘어오시면 41쪽이요. 41쪽에 양괄호 2번 결정 절차에 또 역시 또 그 검은 바탕 중에 검은 바탕이요. 협의 표시요. 협의. 심의 표시요. 심의. 그 다음에 결정고시 표시요. 결정고시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장 넘어오시면 46쪽이요. 46쪽 제일 위에 양괄호 3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과 방괄호 1번 효력의 발생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표시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46쪽 제일 위에서 셋째 줄 아닌가요? 양괄호 3번 반괄호 1번 동그라미 1번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다시 앞으로 오시죠. 33쪽이요. 즉 33쪽 오시고 계속 말씀드린 게 있었죠. 공법형 관청에서 국민의 이루지 않은 부동산 활동을 주재하는 것과 행정청에서 계획 세울 때 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의 가장 기본 모델이 도시군관리계획 모델이라고요. 이 모델이 50번 넘게 나옵니다. 이 모델 그대로 50번 넘게 나오는데 이제 각각 계획마다 어느 것은 하나가 빠지기도 하고 하나에 다른 것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수준이고요. 이 기본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쭉 보셨었다고요. 그 중에 그래서요. 33쪽 제일 위에다가 다음을 손으로 쓰시죠. 입안 제한은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계획에는 없기도 없어요. 입안 제한이 있고 다음에요.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권에 영향이 미치니까 주민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기창을 견제하라고 지방의회 뽑았으니까 지방의회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안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뭐 거쳐서요? 협의 거치고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결정합니다. 결정했으면 숨겨놓고 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발표를 해야죠. 결정했으면 발표,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쪽 또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에서만 자세한 지도를 내야 된다.
지형도면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와 괄호를 뺀 6가지요. 그러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공법에 나오는 행정계획의 가장 기본 모델이고 이 절차이고 이 절차가 몇 번 나온다고요? 50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50번 계속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뭐 외우지 않아도 되고 50번 나오니까요. 네, 기타 내용들을 보시겠죠. 네, 됐습니다. 먼저요. 양과 선번,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의 제한, 그러니까 표시하고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방과로 1번, 지금 33쪽이고요. 방과 1번 제한자와 제한 내용. 본문에 주민 표시요. 주민,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 표시요.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뒷문장 빼고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 표시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표시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표시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3번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산업유통 표시요. 산업유통 따로 표시하시고 개발진흥지구 표시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4번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표시요.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 표시요.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 화살표요. 손가락 표시요. 위 박스 안에 동그라미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제한해야 된다. 또 손가락 표시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손가락 표시요. 도시군관리계획의 제한을 위한 토지 소유. 지금 이쪽 34쪽에 오면 넷째 줄에 손가락이 있고 그 두 줄과 박스는 다음에 보시고 그 아랫줄 손가락이 있죠. 두 번째 손가락이요. 도시군관리계획의 제한을 위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 제한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대통령으로 정한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표시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뒷문장 빼고 이 작은 1번 기반시설 표시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한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표시요. 면적의 5분의 4 이상.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표시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산업유통 표시요.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한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표시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방과 2번 제한 처리 결과 동그라미 1번 결과 통보기간 땡땡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을 받은 국토부 장관 수도사 시장구수는 제한일부터 45일 이내 표시요. 45일 이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 표시요.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표시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음 쪽 와서요. 35쪽 둘째 줄에 동그라미 2번 X 동그라미 3번 X 다음에 방과로 3번은 볼 건데 이건 이제 나중에 보시는 게 낫습니다. 다시 한 장 앞으로 보시죠. 33쪽이요. 33쪽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 용용용 이제 저는 순서 바꾸세요. 용용용 입지 기계정 수세 아무 문제 없고요. 그에 대해서 관청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 관리가 잘 되어야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편하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뭐가 바쁜지 전혀 엉뚱한 것만 하고 있고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전반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신경도 안 쓰고 있네요. 그러면 꼼짝없이 기다려요? 주민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죠. 주민들이 절실히 원합니다. 주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게 뭐예요? 민원이죠. 민원 넣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민원 넣는 것을 좀 더 틀을 잡아서 네 글자 뭐라고 하고요? 위반 제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계획을 세워달라고 제안하는데 도시군관리계획 모든 사항에 대해서가 아니라 왜 모든 사항이 아니냐면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아셔야죠. 뭔지를 아셔야 그 다음 알 수가 있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써진 것들만 제한할 수가 있다고요. 33쪽에, 그러니까 반괄호 1번의 박스에, 그러니까 작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에다가요, 그러니까 끝에다가 주차장 쓰시고요. 우리 동네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도 입주하면서 주차 전쟁 시작되는 거죠. 왜냐면 1000세대 아파트면 주차면이 1000면입니다. 근데 다른 데서 이사 들어오는 사람 차 2대 갖고 있는 집들 자주 있는데, 그러니까 차 팔고 들어와야 돼요? 한 대만 갖고 들어와요? 아니죠. 2대 갖고 들어오는 집 있잖아요. 살고 있다가 차 한 대 더 마련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세대 주차면은 1000면, 그러니까 이 차 2대 가진 집이 200집이면 200대 지금 주차는 바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판에 단독주택가는, 단독주택들 보면은 어디 그러니까 신도시 만들면서 저주에 전원주택 저 푸른 초원에 멋지게 지은 집 말고요. 오래된 주택가요. 거기 마당에 주차할 자리가 어디 있어요? 덕선이의 집 주차장 있었어요? 응답하라 1988 거기 주차장 없었잖아요. 골목 거기다 그러니까 주차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 사는 집은, 그러니까 집이 5채, 한 집에 3집씩 살면 15집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골목길에다 주차해봤자 4-5대밖에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 중에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요, 가끔 보면은 단독주택가에, 그러니까 개인 땅들 몇 개를 시에서 한 5개를 사서 거기다 조그만 이제 주차 설비를 만드는 경우가 있죠. 1층, 지하 1층이나 1층은 이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철골로 해서 한 4층 정도 만들어서, 그러니까 주차장 한 20대씩만 들어가도 80대 소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그 동네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집 사러 온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얘기하고 다 거의 다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주차는 어디다 해요? 근데 우리 동네 주차장은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산대? 그러니까 안 사겠죠. 저 주차장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좋죠. 그러니까 땅 주인들에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만들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는 나중에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끝에다가 2배 쓰시고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정해지고 지구 단위 계획이 통과되면 2곳백이 지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5층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이 통과되면, 그러니까 10층을 지을 수 있습니다. 3층 지을 수 있는 곳에 지구 단위 계획이 통과되면 6층을 지을 수 있다고요. 돈 돼요? 안 돼요? 돈 되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요. 그러니까 산업과 유통, 그러니까 조그만 공장과 조그만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일자리 쓰시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시끄러워지는 건 참을 수밖에 없죠. 그것까지 싫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쪽, 그러니까 설악산자락 가서 사시든가, 그러니까 사람 살고 있는 데는 보전 쪽에서 아무튼 개발 가는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개발을 엉망진창하면 안 되니까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기면 그 지역 사람들 취직할 자리도 생기고 알바할 자리도 생기고, 또 그러니까 일자리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 사러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숙소도 필요하고, 그래서 집 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좋은 거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행위 제한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 뒤에 내용 한참 나중에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제하는 내용은 그대로 똑같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4번 딴 거 표시하지 않았는데요. 더 표시하지 마시고 나중에 보면 표시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규제하는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그 껍데기에 써져 있었던 게 용도지구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규제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껍데기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바꾸고 규제하는 내용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규제하는 그 내용 그대로 가는 거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여기다 그냥 쓰시죠. 뒷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다 한 번 더 쓰시면. 그런데 기반시설 때는 토지 면적 얼마의 동의가 필요했고요. 다음 쪽 잠깐 보고 오실까요? 다음 쪽 보고 오시면 34쪽에 두 번째 손가락 박스의 셋째 줄 1번 기반시설 제한하려면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2번 지구단위계획과 산업유통에 대해서는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죠. 다시 앞쪽이요. 그래서 33쪽 어디다 맞다
오른쪽 날개도 있고 왼쪽 날개도 있으니까 마땅한 데 쓰시죠. 기반시설 제한하려면 5분의 4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과 그다음에 산업유통 일자리에 대해서는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5분의 4에다가 그러니까 뭐 사업, 짝대기, 수용 쓰시고요. 자, 뭐 자리는 좁습니다만 어쩔 수 없고요. 주차장 만드는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개인 땅에다가 공영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죠. 땅을 다 사들여야 됩니다.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포기해요. 강제로라도 매수해야죠. 그 강제 매수를 두 글자 뭐라고 하고요? 수용이라고 합니다. 그 단독주택가 주차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주차장이 생기면 나도 편하고 나중에 집을 팔 때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좋은 거죠. 그런데 주차장이 들어오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아무튼 우리 동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주차장 들어오면 좋겠다는 건데, 그 중에 어느 누가 그러니까 내 땅 뺏어서 주차장 만들라고, 내가 나머지 우리 동네 소똥이 말똥이들을 위해서 개똥이 내가 희생할 테니까 내 땅 뺏어서 주차장 만들고 나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쫓겨나고 빠이빠이 잘 살아, 거기는 주차장도 있고 좋겠네, 나는 갈게,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기 말똥이 땅 뺏어서 내가 주차를 거기다 편히 하자고요. 다 그런 사람 그런 생각들이겠죠. 다들 그런 겁니다. 근데 누구 땅이 어떻게 뺏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일이 복잡해집니다. 땅을 다 뺏기게 되니까 시설 사업을 할 때는 관청에서 땅을 다 수용하게 됩니다. 개인들은 땅을 뺏기게 되니까 재산권에서도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거고, 이거 그냥 건물을 두고 빼기 지으면 좋은 거죠. 뺏길 일이 없다고요. 우리 동네 일자리 들어오면 좋은 거죠. 뺏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34쪽. 그래서 많은 지역 토론들을 해서 또 문서도 갖추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관청에서 꽁고 묵은 소식이면 안 되죠. 대답을 해주라고요. 그래서 34쪽 제일 아래 반괄호 2번 동그라미 1번 며칠 플러스 며칠 안에는 대답을 해주라고요. 45일 플러스 30일 안에는 대답을 해주라고요. 좋습니다. 계획 세우겠습니다. 안 됩니다. 거기는 그런 계획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안 돼요. 그 대답을 해주라고요. 45일 플러스 30일 안에는 대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입안 제안이었습니다. 민원을 넣는 거죠. 주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 민원을 넣는 겁니다. 다음 35쪽이요. 양괄 4번. 입안의 절차. 그 그림은 보셨고 아까 표시 다 있고요. 반괄 1번 기초조사 표시요. 기초조사. 계획을 세우려면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그러려면 지금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이번 새해는 내 몸무게를 감량해서 아주 몸매 관리 멋지게 할 거야. 그래서 얼마나 빼려고? 한 15kg 빼려고. 지금이 몇 킬로인데? 그건 몰라. 안 재봤는데?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지금 몸무게가 몇 킬로인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냥 빼기만 하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알맞게 빼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를 하겠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모르는 채로 앞으로 뭔가 하겠다. 그런 게 뭐예요? 강아지 꿈인 거죠. 그래서 지금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반괄 1번 기초조사. 그런데요, 공법이 전혀 친절하지가 않다고요. 동그라미 1번 본문.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3조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몇이요? 기초조사 규정을 준용한다. 그 다음에 기울어진 선 사선 긋고요. 광역도시계획을 세울 때에도 기초조사를 할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울 때도 기초조사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기초조사 할 거고, 그럼 뭐에 대해서 기초조사 한다? 그 문장을 간단히 쓰면 되는데, 그거 쓰는 거 귀찮다고. 저 앞에 있으니까 그거 갖다 쓴다. 그렇게 그 규정을 준용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표현들이 이제 자주 나오니까 공법에 이제 어떤 이제 법 규정을 표시하는 한 형식이니까 잠깐 처음이니까 보도록 하시죠. 앞으로 가세요. 책 18쪽이요. 쪽수를 찾을 때에는 연필 옆으로 빨리 놓으시고요. 두 손으로요. 그래야 쪽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18쪽이요. 양괄 3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가 있고, 거기도 반괄 1번 기초조사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장군수는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경제, 사회문화, 토지용, 환경교통주택,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중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된다. 당연히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도 조사할 거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조사할 거고, 몸매관을 위해서도 조사할 거고, 뭐 이것저것 다 조사를 할 건데, 도시군 관리계획도 요 네 줄, 칠판 보시죠. 요 네 줄을 그대로 여기다 써야 되는데, 그 네 줄 그거 갖다 베껴 쓰는 게 귀찮다고요. 그냥 그래서 이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규정을, 이 네 줄을 그대로 여기다 복사한다면 다음과 같이 써져 있겠죠. 방과 1번 그냥 계획 이름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방과 1번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인구경제, 사회문화, 토지용, 환경교통주택,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중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된다. 그 규정을 갖다 쓸 건데 그거 귀찮아서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돌아오시고요. 35쪽 돌아오셨고, 계획을 세우려면 당연히 지금이 어떤지 알고 있어야 된다. 기초조사 해야 된다. 그리고요, 아직도 이제 용용용, 입지, 기계정, 이것들은 이제 좀 더 익숙해져 보겠습니다만, 이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만, 아무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 53가지가 있죠. 어느 시에서 기반시설, 도로 10건, 수도 10건, 가스 10건 해서 53가지 10건씩 결정하면 1년에 몇 건이 결정됐겠고요. 530건이 결정이 됐겠죠. 또 이것저것 나머지들 해서 1년에 한 1000건은 결정되는 겁니다. 어디라도 1년 1000건 정도는 결정이 돼요. 그러면 1년에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는 게 A건, B건, C건, D건 해서 1000건이 된다고요. 1000건이 되는데, 어디에, 어느 동네에, 한솔동 100번지 쪽에 도로를 만든다. 계획을 하면서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솔동 100번지 그 자리에 또 처음부터 같이 했으면 좋았을걸. 나중에 가스공사를 하겠다. 거기에 문화센터를 만들겠다. 등등등 하다 보면 거기에 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전에 한 게 있으니까 비슷한 그 자리에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 있으면 또 할 필요가 없고 그 자료를 쓰면 되고, 또 가벼운 거는 그냥 하면 되고, 이 절차 거치는데 2년 3년, 이 절차 거치는데 2억에서 8억 드는데 1000건이나 되는데 모든 것을 다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몇 가지는 특별한 경우에는 가벼운 것들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 또 이제 요 과정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이 좀 더 붙습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보시자고요. 기본적인 원칙 절차부터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지금 35쪽에 첫째 줄,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기초조사 해야 된다까지 보셨고, 뒤에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어오시고, 36쪽, 37쪽, 생략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36쪽, 동그라미 3번, 생략, 어찌고 저찌고 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런 경우들 한도 끝도 없이 많겠죠. 됐습니다. 다 넘어가시고, 나중에 보시고요. 표시할 거 거의 없습니다. 37쪽이요. 반괄 2번. 주민의 의견 청취 표시요. 주민의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 청취에다가 재산권 동그라미 쓰시고요. 아까도 보셨듯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니까 재산권에 직접 피해를 받게 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7번 보시죠.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솔동 100번지 쪽에 계속 차가 막혀요. 그래서 차가 많이 막히다 보니까는 차길 추돌 사고도 자주 부딪히는 찌그만 접촉 사고들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거기가 막히다 보니까 주변에 교통체증도 생기고 아침 저녁마다 거기가 난리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근데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지금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들을 그릴 때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진 이 신도시는 이미 다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손대야 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저 어디 구도심, 여기는 구도심이라고 할 수 없고, 오래된 시가지, 이제 그 중에 어느 곳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자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속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거죠. 조사를 해서 거기에 그러면은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차가 몇 대 다니는 부터 알고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차가 다니는데 버스, 승용차, 트럭이 아침 출퇴근 시간에 몇 대 다니는지, 낮 한가한 시간에는 몇 대가 다니는지, 버스에는 몇 명이 타는지. 그래서 버스 보면은 가끔 그런 이제 조사하는 그 알바생들 있잖아요. 타는 제일 앞좌석에 앉아서 종이 판때기 놓고 사람 탈 때마다 딱딱딱딱딱 재고, 거기다 쓰고 사람 내리는 곳, 또 표시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 지금 사람이 몇 명이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건물은 어느 정도인데 지금 있는 건물만 갖고는 안 되죠. 허가를 받았고 그래서 아직 착수하지 않은 것, 지금 이제 착수해서 좀 짓고 있는 것, 그것들이 다 완성이 되면 어느 정도 건물이 들어서고 사람이 어느 정도가 들어올 건지 등등등을 다 조사를 하겠죠. 그걸 다 조사해서 여기에 지네들이 봤을 때 한 4차로 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하는 내용을 가닥을 잡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기초조사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돈이 드는 거죠. 뭐 나머지들이야 그냥 뭐 툭툭툭툭툭 진행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왔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들으라고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듣는데 뭐 저쪽 뭐가 종합청사 광장에다가 돗자리 깔아놓고 얘기하고 하시오, 얘기하고 오시오, 그런 건 아닐 거라고요. 먼저 방과루 2번,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조사, 시장 또는 구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 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실은 그렇고요. 뒷내용은 다음에 보도록 하시고, 동그라미 2번, 의견 청취 절차.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들을 거냐고요. 동그라미 기억번 두 줄 생략하고, 다음 쪽 보시면 표가 두 칸인데요. 첫 번째 칸에 검은 바탕 되어 있는 공고 표시요. 공고. 열람 표시요. 열람. 아래 의견서 표시요. 의견서. 반영 표시요. 반영. 통보 표시요. 통보. 이제 이런 절차로 진행하는 게 주민의견 청취 절차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시죠. 그 단어를 그 옆에 두 번째 칸 하얀 바탕에다가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보면요.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수는 도시군관리계획안 위반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 광시 특특시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요라는 두 장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 광시 특특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고 표시요.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 표시요.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랫줄 공구된 도시군관리계획안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수에게 의견서 표시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랫줄 국토부 장관 시도시장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 표시요.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열람기간 종료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 표시요. 통보해야 된다. 표시하지 않은 건 잉크라고요. 그건 시험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뭐 무슨 며칠 그런 거 전혀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그거 하실 바에 그냥 주무시는 게 낫죠.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된다. 주민 의견을 듣는데 이제 어떻게 들을 거냐고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한손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만들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들 말씀들 하세요.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를 낸다고요. 공고하는 거죠. 근데 그 신문 광고 자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는 이제 항상 있는 거니까 언제라도 보셔야죠. 그래서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부동산 활동하실 때에는 요 공고는 잡자고요. 그래야 되죠. 그래서요. 사무실에 출근하셔서 근데 아침에 이제 뭐 컴퓨터 켜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하시고, 근데 꼭 내 집 앞 청소만 하지 말고 주변까지 청소해 주시면 주변한테 좋은 얘기 들을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커피 한 잔, 아니면 녹차라든지 차 마시면서 컴퓨터 와서 앉았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으면 뭐 지역 매물이 이제 가장 우선이겠죠. 그거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컴퓨터 이제 인터넷 넣었을 때요. 뭐 다음 네이버 그런 거 나오게 하지 마시고 세종시청 도시계획과로 바로 들어가게 하세요. 컴퓨터 켜면 컴퓨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뭐 이런 걸 켜면은 구글 그런 걸 구글이 크롬이죠. 그런 걸 켜면 인터넷 창이 뜨잖아요. 거기를 다음 네이버 하지 마시라고요. 세종시 도시계획과로 해놓으시라고요. 그러고 나서 세종시 도시계획과에 나온 거 별로 없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다음을 가든 네이버를 가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관청에서 어떤 공고들이 있는지 그것만 잡고 계셔도 훨씬 앞선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홈페이지 보고 그러면 도로동네 도로 만든다고?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처동네 도로 만든다고? 가서 보겠죠. 가서 서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보는 곳을 무슨 실이라고 해요? 열람실. 가서 서류를 볼 수가 있다고요. 뭐하고요? 열람하는 거죠. 열람하는 옆에 라면 박스 하이캡 포장 가운데 구멍뽕 뭐가 있고요? 의견함이 있습니다.
거기다 뭘 써 넣으라고요? 의견서를 써 넣으라고요. 하는 거죠. 뭐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뭐 데모하지 마라 뭐 그런 겁니다. 꼭 좋은 것만 들어서는 거예요. 기반시설 53가지 중에 화장시설, 납골당, 뭐 공동묘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안 좋은 거 들어오면은 와서 뭔가 데모하고 그러는데 데모하지 말고 그러니까 조신하게 그러니까 엽서 한 장 써주세요. 구리구리 여기다 집어 넣으라고요. 의견서를 넣으라고요. 그러면 날짜 되면 남의 박스 써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좋은 얘기는 뭐 하고요? 반영하고 그 다음에 고생해서 의견서 낸 사람에게는 당신 의견은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뜻은 알겠지만 당신 의견은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해주라고요? 통보해주라고요.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라면 박스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근데 이게 6글자로 아까 뭐였어요? 주민의견 청취였죠. 다시 앞쪽 와서요. 37쪽이요. 37쪽 박스 아래 방괄 2번 주민의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 청취 7글자. 의자 빼도 주민 의견 청취 6글자. 그것도 귀찮다고요. 개그 콘서트도 2글자 줄여서 뭐라고 하고요? 개콘. 그러듯이 이 6글자 줄여서 그 방괄 2번 제목에다가 주민의 의견 청취 그것보다 좀 더 큰 글자로 공람 쓰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람 절차라고 부릅니다. 뭐 공람이 따로 아니라 뒤쪽에 있었던 이 공고와 열람의 그 글자를 따서 공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법 끝날 때까지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것들은 50번 넘게 나옵니다.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것들은 6글자로 하면 무슨 절차예요? 주민의견 청취. 2글자로 하면 무슨 절차예요? 공람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요. 근데 6글자 주민의견 청취. 그러니까 우리들은 알아듣기는 쉬운데 그것을 6글자가 귀찮다고 이제 이 뒤로는 다 2글자 뭐라고 하고요? 공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로 공람이 50번 나온다고요. 공람이 뭐와 똑같은 거고요. 주민의견 청취와 똑같은 겁니다. 다음 장 가시죠. 38쪽 와서요. 보셨고 그 아래 박스 아래 동그라미 니은 X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X 그 다음에 반괄호 3번이요. 이제 어디 누구의 의견을 듣고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죠. 그래서 충남도지사 갈 때 충남도의회 그 다음에 공주시에서 할 때 공주시의회 의견을 듣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의견 청취 대상 보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구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표시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된다. 뭐 그 견제하는 건 아시잖아요. 중앙 권력에 대해서는 이쪽 행정청, 행정부, 대통령을 견제하라고 누구를 뽑아놨고요. 국회의원 300명 국회의원을 뽑아놨죠. 그래서 국회에서 견제를 하는 거죠. 입법부요. 견제를 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지방의회를 뽑아놨죠. 뭐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견제하라고요. 그래서 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의견을 듣고 가는 거지 지 맘대로 할 수는 없다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뭐 박스 관계없고 39쪽에 동그라미 2번 X 하시고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래서 지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습니다. 뭐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뭐 시험에 많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중요한 거리도 아니고요. 이제 안이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결정 절차로 가게 됩니다. 그 중에 40쪽에 네모 3번에 양과 1번 결정권자. 그러면 이제 누가 결정하냐가 있네요. 방과 1번, 양과 1번 결정권자 표시하시고 결정권자. 역시 사람은 초점 아니지만 알아두시자고요. 방과 1번 원칙.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 표시요.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구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시장 표시요. 대도시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대도시가 뭐 그 REDC 인구 얼마 이상을 얘기하고요. 50만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방괄호 2번 예외.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 표시요.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요.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표시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표시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사선 그 구역 기울어진 선형.
또한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표시요.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표시요.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구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안정하여 해당 시장 또는 구수가 직접 결정한다.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 장관 표시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 박스에 기억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 표시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기억 언저리에다 기억 앞에다가요. 6글자 무슨 도로요? 경부고속도로 쓰시고요. 경부고속도로 국토부 장관이 계획 세우고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결정해야죠. 동그라미 니은, 디귿, 리을 세 개를 묶으시고 니은, 디귿, 리을 세 개를 묶으시고 개발제한 구역 표시요. 구역. 그 다음에 디귿번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가 있는 시가와 조정 구역 표시요. 구역. 리을번 수안자원 보호 구역 표시요. 구역. 그래서 거기에 니은, 디귿, 리을 세 개 묶은 앞에다가 용도 구역 중 일부, 용도 구역 일부. 얘네들이 다 지금 꾸역였잖아요. 개발제한 꾸역, 시가와 조정 꾸역, 수안자원 보호 꾸역들은 그 중에 일부, 전부 다가 아니라 일부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국가가 결정한다. 동그라미 미음 X 하시고요.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보시죠. 다시 올라가서 양괄호 1번 둘째 줄에 양괄호 1번 결정권자가 있고 또 7글자인데 여기는 한 글자가 더 붙게 되네요. 관청형, 국토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도지사 아래 시장과 군수,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는데 구청장은 뭐고요? 쓰레기인 거죠.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를 뭐라고 한다고요? 대도시라고 하죠. 대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좀 성격이 다른 거죠.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대도시시장이 결정한다. 세종과 제주 당연히 포함될 거고요. 시댁,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댁이 결정한다고요. 시댁이 결정하는 겁니다. 시댁이 결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시댁이 결정한다. 6개 법 중에 4개 법은 다 시댁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시댁입니다.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이죠. 지금 개발과 보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땅, 보전 땅, 개발 콘크리트 부어놓고 잘못 부었네?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결정이죠. 가장 중요한 결정은 국가요, 지방이요? 지방이 한다고요. 90년 뒤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요.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는 거예요. 외교와 국방은 누가 해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 국가요. 외교와 국방은 국가가 해야죠. 중국 주석 시진핑을 만나는데 대통령 당신 빠지고 내가 나갈게. 공주장이 시진핑 만나러 가면 만나줄까요? 아닌 거죠. 미국에 6조 원이요. 아무튼 그냥 쉽게 그냥 6조요. 말이 편해서 6조, 8조 미사일 하나 삽니다. 미사일 체계 하나 도입하는데 그걸 금산 군수가 하나요? 아니죠. 외교와 국방은 누가 해야 되고요. 그건 국가가 하는 거죠. 국민 삶은 어디서요? 지방에서요. 외교와 국방은 국가가 하고 중앙정부가 하고 국가가 우리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헌법, 행정법, 공법에서 얘기하는 건 뭐고요? 국가는 중앙정부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외국과 만나는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 있고 국민 삶과 관련된 지방정부가 할 일이 있다고요. 국민 삶과 관련된 국토의 개발과 보전은 누가 한다고요? 지방이 한다고요. 지방이 하는데 시군구가 할 수는 없고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합니다. 50만 이상 대도시장들 한 3년 가까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데모하고 시위하고 농성하고 단식 농성하고 난리를 폈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 권한 따낸 거죠. 누구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요. 대도시장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요. 시댁이 결정하는 겁니다. 국토계획법만이 아니라 6개 법 중에서 4개 법 다 시댁이 결정하는 거예요. 시댁이 결정하는 겁니다. 시댁이 결정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경부고속도로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국토부 장관, 국가가 결정해야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뭘 결정한다고요? 지지를 결정한다는 게 있네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옆으로 빼세요. 이 그림은 그리셨고, 그러니까 결국 국토계획법에서는 누구는 쓰레기요? 구청장 쓰레기 빼고 다 결정한다고요. 근데 이 결정,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친정대교 시댁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도 하고 시장군수도 한다고요. 근데 시장군수가 하는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지지였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반괄호 2번, 그러니까 예외,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첫째 줄에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표시하셨습니다. 그 지지 첫째 줄 앞에다가 깔끔 쓰시고요. 깔끔자는 지저분하게 쓰지 마시고 깔끔하게 쓰시고요. 지지를 치워서 깔끔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공법에서는 지지 그 자체가 깔끔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는 아까는 몇 배였고요? 2곱빼기 짓자는 거였죠. 여기서는 뭐고요? 깔끔하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요. 지금 다 깔끔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저 정수가 음료수 때 있는데 누가 물을 하다가요. 이렇게 좀 많이 하면서 업치 좀 물을 흘렸습니다. 그거 그냥 어떻게 깜빡하고 그냥 갔다고요. 그럼 이제 뒤에 가시는 분이 어디가 수지 주다가 그 물 닦아서 이렇게 수지통에 넣고 계시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저기 쓰레기통에다 뭘 넣었는데 그러니까 뚜껑이 탈랑하면서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모르고 그냥 가셨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쓰레기통 앞에 가서 쓰레기 있는 거 보면 주워갖고 다 쓰레기통에 넣고 계시죠? 지금 그러고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들 거기서 우리 학원이 깔끔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 살고 있는 것을 깔끔하게 하자는 것을 저 윗사람이 만약에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아랫사람이라도 나서서 깔끔하게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는 건 아랫사람에게도 권한을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는 건 시장군수도 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뭐만 결정할 수 있고요. 깔끔하게 하자는 지지만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설명이니까 이건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충남을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충남에 충남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충남도 천안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아산시가 있고, 뭐 그 옆에 뭐가 있나요? 태안군이 있다고 보죠. 뭐 첫쪽입니다만 그러니까 충남에 50만 이상 천안시 하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천안시장, 그러니까 그 지역에 용도지역, 그러니까 용도지구, 그러니까 용도구역, 그러니까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다 누가 직접 결정한다고요? 50만 이상이니까 대도시장이니까 천안시장이 직접 결정을 합니다. 아산에도 용도지역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용도지역 변경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계획 세우고, 용도지구 계획 세우고, 용도구역 계획 세우고,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입지규제 다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아산시장, 시장군수는 뭐만 결정할 수 있다고요? 지지, 깔끔만 결정할 수가 있죠. 아산시장은 지지만 결정할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손도 못 대고 다 누구한테 올리고요. 당연히 누구한테 올리겠어요? 도지사에게 올리겠죠. 그래서 도지사가 결정을 안 한 거라고요. 아산시장, 태양군수, 조그만 시장과 군수는 뭐만 결정할 수 있고요. 지지만 결정할 수 있고 50만 이상 시장은 지가 직접 결정하는 거죠. 뭐 도지사는 이제 아래에서 올라온 거 결정하거나 지가 필요하면 계획 세워서 결정하거나 하는 겁니다. 시댁이라고요. 시댁이고 시장군수는 뭐만 결정할 수 있다고요? 지지, 깔끔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그 방과로 2번까지 보셨죠? 그러니까 잠깐 쉬고 방과로 3번 이하 내용들 계속 이어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